안녕하십니까. 알면 돈이 되는 바른 홍콩세법 차태균입니다. 예,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쯤 될 것 같아요. 예, 홍콩 상법 쪽에서 이제 회사 영업 다 하고 세금도 내고 이제 하다가 이제 돈 많이 벌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 하고 나서 회사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요, 여러분. 네, 벌써 이제 100페이지 가까이 오고 있죠. 예,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예. 회사의 정리. 예,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회사의 정리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해서 예, 회사의 정리 방법으로 청산과 등록 말소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영어로 해갖고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사전을 찾아서 번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고생을 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왜냐하면 이 영어를 갖다가 번역한 사람들이 서로 한 분이 번역을 하더라도 어디에서는 이 리퀴데이션을 청산, 어디에서는 와인드업을 청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쓴 문장에서도 서로 단어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단어를 가능한 한 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단어로 그냥 밀고 나가십시오. 다른 블로그라든지 다른 자료에 보실 때 단어들이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원래 단어가 뭔지를 찾아가서 보시면 제 설명이 더 잘 이해가 될 거고요. 다른 블로그를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잘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회사 정리 방법으로 청산과 등록 말소가 돼 있는데, 청산으로 와인드업하고 리퀴데이션이란 말이 단어를 청산으로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와인드업하고 리퀴데이션. 그 다음에 등록 말소는 레지스트레이션이 등록이죠. 그걸 D 앞에 붙여서 다 취소한다는 거죠. 레지스트레이션, 예, 등록을 취소한다. 말로는 제가 등록 말소라고 표시해놨어요. 과거에는 청산, 예, 와인드업이나 리퀴데이션의 절차를 통해서만 홍콩의 법인의 정리가 가능했지만 2014년 회사법이 간편화되면서 예,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록 말소가 새로 생겼다. 이게 더 쉬운 거죠. 2014년 이후로 더 쉬운 회사의 정리 방법이 생긴 게 디레지스트레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즉 청산의 개념에는 자발적인 청산과 채권자 및 법원에 의한 비자발적인 청산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예. 예, 와인드업하고 리퀴데이션에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있다. 뭐예요? 회사가 스스로 청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저 회사가 돈을 안 갚으니 청산 작업해서라도 내가 돈을 받아가야 되겠어요. 파산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 절차가 혼재되어 있고, 따라서 이건 복잡하겠죠. 와인드업하고 리퀴데이션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더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디레지스트레이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요, 네, 제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홍콩법인 제가 저희 회사 갖고 있는데요, 없애고 싶어요, 청산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와인드업이나 리퀴데이션 방법을 건의하는 에이전트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간 방법을 여러분 꼬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14년 지났죠? 예, 제가 시간 여행하는 거 아니니까 2014년 이후로는 뭐가 가능하다? 약식 청산이라고 할 수 있는 디레지스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예, 거의 해당되십니다. 예, 거의 여러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경우는 빚이 이만큼 많아서 예, 지금 있는 돈 갖고 청산이 완전 빚잔치가 안 될 때, 그때 하는 게 와인드업 리퀴데이션이에요. 예, 여러분이 일반적인 경우에 내 돈 다 갖고 있고 회사 망해서 이제 빚도 다 갚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만 하고 오면 된다. 그렇다면 뭘로 하셔야 돼요? 디레지스트레이션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저한테 질문이 왔는데 이런 와인드업 제도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파산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돈 충분히 다 빚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와인드업이나 리퀴데이션 아니고 디레지스트레이션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라고 자문해드린 적이 제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겠죠. 간편한 걸로. 당연합니다. 예, 이하 등록 말소와 청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추가로 불법으로 방치한 후에 홍콩 교치에 해당하는 직권 말소에 대해서도 보겠다. 예, 앞에 있는 두 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야반도주 했을 때 홍콩 정부에서 하는 직권 말소 스트라이크 오프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도 나갈게요.
지금 이제 제일 처음으로 보는 거 등록 말소 디레지스트레이션 간편법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 비공개 회사 등에 준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일반적인 여러분이 만든 홍콩 법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예, 상장회사 문 닫으려면 여러분 간편 청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상장 회사들, 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 회사 조례, 회사법에 있다는 거죠. 회사법 조례에 있는 방법이고요. 예, 자격이 있는 비공개 회사에서 뭐 특별한 자격이 아니에요. 예, Qualified Private Company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격이 있다는 건 말이 뭐냐면 사업을 안 하고 있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메인 매출 없고, 예,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 예, 내 돈 가지고 있는 빚 다 갚을 수 있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 파산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 경우가 아니고 내가 돈이 있어서 빚을 다 갚는 경우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정리 절차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정리, 폐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자격이 있는 비공개 회사의 조건. 1번 주주 전원이 등기 말소 절차를, 주주 전원이, 예, 디레지스트레이션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신청서 제출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영업활동을 종료했거나 영업활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예, 최근에 매출 매입이 없으면 돼요. 3개월 정도 동안에 아무것도 매입 매출이 없이 관리 직원 급여만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예,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맨 위에 어떠한 채무도 없을 것. 예, 채무 있어도 상관없어요. 갚아버리고 끝나면 되니까. 돈이 있으면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채무는 못 갚는 채무를 말하는 거예요. 비싼 짓 하고 나서도 못 갚는 채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법적 소송 당사자에 해당하여 어떤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할 것. 별 말이에요? 소송 중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소송 중이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법적 소송 당사자에 해당해서 어떤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할 것. 예, 쉽게 말하면 소송 진행 중이면 안 된다. 소송 다 끝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은 정리할 것. 예, 부동산 정리해야고 나서 돈 갖고 와야죠. 예, 이건 말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 그 다음에 왜 청산을 할 때 부동산 먼저 정리하라는 뒤에 이 사유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6번. 청산하고자 하는 회사가 지주회사일 경우 어떠한 자회사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뭐 5번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홀딩스인데 그 밑에 다른 자회사들이, 예,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럼 위에 거 없어지면 아래도 자회사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회사 먼저 청산해야 되고 자회사 갖고 있는 부동산도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부로부터 청산 불반대 통지서 노티스 오브 노 옵젝션 해가지고 뭐예요? 예, 이제 세무서에서는 받을 돈 다 받았다. 세금 다 받았으니까 이제 청산 진행하세요. 우리 이제 이의 없어요. 노 옵젝션. 반대 안 합니다. 청산 진행하세요라고 세무서에서 세무청산이 끝난 걸 말해요. 세무청산이 끝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산은 이거는 세무서에서 결정할 게 아니죠. 이거 법률 행위죠. 예, 우리 회사 이제 목줄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회사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세무서에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 다음에 청산 절차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세무서에서 이제 우리 반대 안 해. 세금 얘가 밀린 거 없어. 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절차의 진행. 그래서 자격이 있는 비공개 회사가 조건을 만족한다면 아래 절차를 통해서 등록 말소를 진행할 수 있다. 1번 이사회에서, 예, 결의를 해야 되죠. 우리 디레지스트레이션 방식으로 회사를 문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세무국에서 세무서에서 청산 불반대 통지서를 신청서 제출한다. 이게 뭐예요? 예, 우리 세금 밀린 거 있는 거 없는지 사원을 확인해 주세요 하고 세무서에서, 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을 해야 되죠. 예, 세무서에 요청하는, 그럼 세무서에서도 야, 너네 몇 3년간 아니면 5년간의 전표 다 한번 갖고 와봐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료 제출해봐 해서 추가 설명사항이나 보완 자료에 대한 대응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홍콩 세무서에서 세무 검토가 끝나고 나서 통상 1개월 내로, 예, 노티스 오브 노 옵젝션을 줍니다. 받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행정 절차 CR 가서 청산을 진행하면 돼요.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주주에서 다, 예, 디레지스트레이션 가는 거 오케이 해야 된다고 했었죠. 주총에서 전체 주주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 4번.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 등기 신청서, 등기 말소 신청서를, 예, CR에 제출을 합니다. 노 옵젝션 리포트하고 세무서에서 나온 거 하고요. 예, 주총 이사회에서 디레지스트레이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 청산해 주세요. 청산 신청서를 이제 CR에다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CR은 청산에 따른 사항을 홍콩 관부에 3개월간 공고하고 이의 신청 절차 없으면 약 공고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예, 법인 등기를 끝내줍니다. 법인 등기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회사는 당연히 디솔루션, 해산이 된 겁니다. 예, 그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기업 등록국 CR에서 이 회사 다 없어졌어요. 이제 집에 가도 좋습니다. 라고 해서 레터 하나 날려줍니다. 그거 받으면 청산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디레지스트레이션 절차 특별한 거 없죠. 뭐예요? 이사회 주총에서 디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한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 가서 밀린 세금 없는지 다 확인하면 뭐 노 옵젝션 레터를 주면 그거 들고 CR 중국말로 공산국 이런 데 법원에 가서 유리죄 디레지스트레이션 해주세요라고 하면 법원에서 확인해보고 문제 없으면 당연히 공고하겠죠. 공고 채권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회사 청산해 줍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인드업 봅니다. 와인드업은 회사 정리의 리퀴데이션, 와인드업은 회사 정리의 하나의 방법으로 상장회사와 같이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채권 채무가 그리고 채권 채무가 복잡할 때 아직까지 못 갚은 돈이 있다거나 그럴 때 선택하는 청산 절차, 정리 절차, 폐업 절차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드디어 100페이지 왔어요. 청산으로 방향이 설정되면 일반적으로 청산이 주로 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선임되고 이들이 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자산 매각 등에서 회사 건물 팔면 돈 나오죠. 그거 갖고 빚을 갚아야 되죠. 회수한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84 주석 아래 가서 보시면 와인드업의 사전적 의미는 해산 및 청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볼 때 와인드업은 사실상 한국에서는 볼 때 내 돈으로 빚 다 갚고 회사 문 닫는 청산 개념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깝다? 오히려 강제 파산, 강제 청산에 해당하는 파산에 더 유사한 제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와인드업 제도 간다. 일반적인 홍콩 법인들, 한국에서 투자하는 홍콩 법인을 와인드업으로 청산한다. 이건 되게 심각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디레지스트레이션으로 가면 되고 와인드업 리퀴데이션 가는 경우는 강제 파산, 강제 청산, 즉 파산에 준하는 절차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걸 갈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번 변호사는 법적 절차의 검토를 진행하며 회계사는 회사 채권 및 채무 상태의 조사, 부채의 상황에 대한 방안을 도출한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돈 많으면 다 갖고 말지 무슨 방안을 도출해.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가 좋고 회계사가 좋은 일이죠. 동그라미 2번 이사회의 부채 상환 방안에 대한 결의 및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은 최우선으로 세무계 미납세금을 청산하고 자녀재산을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금액을 조정하고 상환한다. 이 내용 보니까 뭐예요? 거의 파산이죠. 돈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빚잔치 다 못 줄게. 너는 70%, 너는 60% 순서대로 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산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절차가 마무리되면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최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기업등록국에 제출한다. 내용 보신 것처럼 어때요? 리퀴데이션, 와인드업 이거는 거의 파산에 준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청산 주체에 따른 각각 청산 유형에 따른 기본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다. 주주에 의한 자발적인 청산. 그러니까 지금 와인드업 중에서도 누가 와인드업을 거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양가로 1번 주주가 여러분 주주가 꼭 회사는 아니죠. 주주는 주주죠. 투자한 사람이죠. 제가 나한테 배당도 안 줘. 나 돈 냈는데 배당도 안 주고 아무것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나 문 닫아야 되겠어. 그게 주주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가 스스로 한다는 건 이사회가 하는 거죠. 회사는 이사죠. 이사회가 우리 청산 사업이지 재미없어요. 안 할래. 그게 회사가 스스로 하는 거고 주주는 외부 사람이에요. 이것도 역시 파산의 일부입니다. 채권자 난 돈 투자했는데 제가 배당도 하나도 안 주고 보고도 안 하는 것 같고 지 월급만 다 타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못 참겠어요. 회사 문 닫읍시다 하는 거 주주가 파산을 거는 거죠. 양가로 2번 채권자에 의한 파산. 뭔 말인지 알겠죠? 나한테 내가 물건 팔았는데 제 돈 안 줘요. 나 빚잔치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게 파산인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보시면 법원의 명령에 의한 청산. 법원에서 저렇게 나쁜 짓 했어. 밀수하고 뭐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금도 안 내고 그럼 너 안 되겠다. 너 회사 문 닫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파산.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와인드업 제도가 뭐다? 거의 파산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100페이지 와 보시면 주주에 의한 자발적인 청산. 회사가 12개월 내에 모든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이 있는 상황 하에서 회사의 주주가 청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사의 자산 및 청산 업무에서 통제권은 주주에게 있으며 자산의 매각 및 부채 상환과 관련된 업무는 청산인을 임명해서 해야 된다. 주주가 직접 가서 하는 거 아니고 청산인 찍어서 변호사나 회계사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년 내에 모든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 회를 소집해 채권자 요구에 의한 청산 절차로 전환된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주주가 우선이에요? 당연히 채권자가 우선이죠. 그리고 남으면 가져가는 게 주주죠. 그래서 지금 1번은 누가 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빚도 못 갚는 상황에서 주주가 설치고 다니지 마라. 예, 채권자가 주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양가로 2번 채권자에 의한 청산. 회사가 부채 상환 능력이 없으며 영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주주와 이사가 모두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가 있죠. 청산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회사의 경영 및 청산 관련 모든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법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한 관리자, 청산인이 한다. 주주의 역할은 주주가 이때 설칠 때가 아니죠. 어차피 빵인데 뭐.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자가 법원의 관리인, 청산인을 선임하게 되고 주주의 역할은 거의 없으며 이사의 업무 수행 권한은 박탈된다. 누가 해요? 청산인, 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나 회계사가 청산인, 그 사람들이 일을 한 거지. 기존에 있던 이사는 일 못해서 잘린 건데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일을 또 합니까?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한 청산, 만원도 회사가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청산을 지정할 수가 있다, 명령할 수가 있다. 나쁜 짓 많이 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청산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청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요? 그 와인드업은 사실상 파산하고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직권 말소 보겠습니다. 직권 말소 스트라이크 오프인데요. 스트라이크 오프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3개의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BR도 갱신을 해야 되고, 그렇죠. 관공서에다가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 그럼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도망갔을 때 하는 게 직권 말소인데 한번 볼게요. 매년 홍콩법인 유지를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연차 보고들을 해야 되고 세금도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 벌금 및 과태료가 쪽지가 날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 그럼 법원에서 이제 부릅니다. 재판소를 가야 돼요. 법원에 가야 돼요.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 회사가 간 게 아니라 제 고객사 때문에 가서 제 고객사가 이런 일이 있고 해서 수건서를 받아갖고 가요. 대신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그리고 반성문 쓰고 벌금 내고 오죠. 그래서 법원에 갔다가 그러면 법원에서도 은행에 계좌 동결도 신청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지 않고 회사와 관리를 하는 경우에 홍콩 정부는 법원에도 불렀는데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사의 등기를 말소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요. 스트라이크 오프 당하면은 그 후에 그 사람, 한국 본사가 됐든 여기 있는 홍콩 법인 대표자가 됐든 홍콩에서 사업하는데 큰 장애가 돼요. 블랙리스트에 오르기 때문에 한국 본사는 다시 투자를 못하고 현지 법인, 홍콩 법인의 대표 이사로 등록된 사람들도 그 사람도 홍콩에다 법인 내는 것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깜빵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등록국의 직권 말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법인 계좌 잔액은 모두 홍콩 정부로 귀속된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계좌 동결 시켜버리고 그건 다 당연히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콩 정부로 넘어간다.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직권 말소가 이루어진 경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직권 말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법인은 회사의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어떠한 거래와 영업을 할 수가 없죠. 회사 사업자 등록증 BR이 없어진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의 등기가 말소된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BR하고 CI를 말소시킨 것 뿐이지 법인격까지 다 깔끔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도록 서류들 BR하고 CI를 막아놓은 것 뿐이에요. 못 쓰게. 그러므로 회사가 청산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법인이 해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홍콩 법인의 청산과 관련해서 업무 처리가 완료된 게 절대 아니다. 뭔 말이에요? 도망갔다고 해서 와인드업이 아니라 도망갔다고 해서 스트라이크 오프 당했다라고 말이 들었을 때 이제 나 홍콩 이제 사업 다 정리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법인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오프를 당했어요. 직권 말소를 당한 법인도 적절한 청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벌금 및 과태료 내고 법원 가서 법원에 출판해서 반성문 쓰고 벌금 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일반적으로 다시 이제 일반 법인으로 제약을 풀어야 되죠. 재판 받고 벌금 내고 해서 정상 회사로 만들어 놓은 후에 다시 정리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 직권 말소를 당한 후에 20년이 지났어요. 이것도 소멸시효 개념이죠. 직권 말소를 당하고도 20년이 지났으면 그건 도저히 어쩔 수 없겠다. 홍콩 정부에서도 그냥 관리 안 할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나면 정상으로 회복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서 빌어도 다시 안 살려줘요. 죽은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20년 지나면 그냥 이제 방치, 홍콩 정부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정상도 아니고 이제 무효가 되는데
그렇다고 블랙리스트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냥 스트라이크 오프 당하고 나서도 20년 지나고 나면 진짜로 예, 끝난 건 맞아요. 근데 블랙리스트는 여전하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디레지스트레이션 관련해서 청산 관련 주의점 보시면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해요. 디레지스트레이션 간편 청산이죠. 아니면 그 다음에 와인드업 일반적인 파산에 가까운 청산 절차가 끝난다면 줄 치셔야 돼요. 회사가 소유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권리와 자산과 권리, 예, 회사의 자산과 권리는 무소유물로 간주돼서 누구한테 귀속된다? 홍콩 정부로 귀속돼요. 예, 중요해요. 귀속된 자산과 권리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채와 상계될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예,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회사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었다면 정부로 귀속되더라도 정부에서 그 돈 갖고 빚 갚아주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예, 지금 말이 뭐예요? 디레지스트레이션이나 와인드업해서 회사 청산이 끝났으면 그때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은 주주한테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귀속돼요? 예, 회사로 중국이 아니고 홍콩 정부로 귀속이 돼요. 예, 그래서 다시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소송 걸어야 돼요. 또 소송해서 재판하고 나서 예, 법원에서 예, 돌려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예, 돈 1,000만 원, 2,000만 원 한돈이라고 할 때 그거 받으려고 소송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잔돈 남는 거라도 다 빨아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청산 개념과 홍콩에서의 개념이 약간 달라요. 홍콩에서는 청산이 어떻게 됐었어요? 첫 번째, 뭐 이사회 결의, 주총 결의하고, 그다음 세무서 가서 세금 다 낼 거 내고, 그럼 노 옵젝션 레터가 나오죠. 그럼 그때 여러분 자금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자금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겨놔도 좋은데 청산 끝날 때까지 대충 비용이 들겠죠. 예, 뒤에 나오는데 보시면 그 네 번째 패러를 볼게요. 회사의 보유 현금을 적시에 한국 본사에게 송금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산 절차가 완료되어 보유 현금의 소유권이 홍콩 정부로 이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의 반환을 위해서는 주주의 지위에서 홍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 예,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앞에 가서 보시면 노 옵젝션 레터 받는다 어디 나와 있죠? 99페이지죠. 예, 그러면 노 옵젝션 레터 받은 후에 예, 6번에 가서 보시면 3개월하고 2개월 정도 또 걸리죠. 그럼 그 5개월 정도 기간 정상적이었을 때가 5개월이에요. 그래서 홍콩에서는 일단 여러분한테 지금 그냥 non official하게 저한테 물으시면 저희 회사 아무것도 없어요. 청산하려면 시간 얼마 걸려요? 물으시면 저 9개월이라고 말씀드려요. 8개월 빠듯해요. 9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 법원에 갔을 때 예, CR에다 제출하고 났을 때 최소한 몇 개월 했을 때요? 5개월, 6개월 걸려요. 그럼 세무서 2, 3개월 잡아도 빠듯해요. 예, 그래서 9개월은 잡는 게 정상입니다. 언제일 때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영업 정지되고 통장에 돈만 좀 있을 때. 예. 그럼 여러분 볼게요. 노 옵젝션 레터 받고 법원에다가 청산 신청서 제출하기 전에 그때 돈을 빼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세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노 옵젝션 레터 나오기 전까지는 돈을 다 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노 옵젝션 레터 나오면 돈을 빼야 되고 그 후로도 5개월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그 5개월 동안에는 회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노 옵젝션 레터 받은 후에 법원에서 5개월, 6개월 끄는 기간 동안에 살아있죠? 그럼 그때 회계감사 받아야 되고요. 예, BR 갱신해야 되고요. 절차를 취해야 돼요. 청산 중에도. 당연한 이야기죠. 회계감사 해야 되고 세무신고 해야 되고 세무신고는 아니죠. 세무는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 법 BR 갱신 행정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남았을 돈 일부만 남겨놓으시고 예, 아니면 따로 빼서 맡겨놔도 되죠. 저희 같은 대행업체한테 따로 돈 빼서 맡겨놓고 나머지 돈은 한국으로 보내시는 게 맞아요. 왜? 법원에서 디레지스트레이션 완료됐습니다 하는 순간 통장은 압류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돈을 못 뽑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는 청산이 끝나야지 자녀 재산을 분배한다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청산이 끝나야지 세금 낼 거 다 내고 법원에서 이제 문제 없었다 이제 문 닫아라 해야지만 주주한테 예, 자녀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게 맞는데 홍콩은 어때요? 청산이 끝나는 시점이 도대체 뭐냐라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예, 뭐라고요? 홍콩에서는
진짜 청산 끝나버리면 그 돈 내 거다, 홍콩정부 거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예, 노 옵젝션 레터 받자마자 한국으로 돈을 빼야 돼요. 그때 나머지 필요한 돈, 그 후에 몇 달 동안 써야 될 것도 필요하겠죠. 예, 청산 보수도 지급해야 되고. 예,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예, 미리 보수비를 지급하고 혹시나 필요할 수 있는 돈 일부를 남겨 놓으시고 끝나고 나면 돌려드리면 되죠. 그래서 일단 회사 통장에서는 없애야 되고, 청산의 완료 시점이 어딥니까? 라는 법률 질의를 많이 저한테 하세요. 예, 그럼 뒤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다시 우리 이제 102페이지로 와요. 5번 등록 말소 및 청산 관련 주의점. 청산 중 법인의 의무. 예, 등록 절차,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홍콩 정부의 연차 보고 등을 진행을 해야 되고 BR 갱신도 계속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주의점, 청산 완료일이 뭐냐? 지금 여러분이 금방 저한테 질문한 거죠. 도대체 홍콩에서는 그럼 청산 완료가 언제 된 겁니까? 예,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한국상법 264조와 613조에서는 회사의 청산이 종결될 때에는 청산인은 존조 규정에는 청산 승인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에 2주간 내에 청산 종결에 등기를 해야 된다. 예. 청산 업무가 종결됐을 때는 예, 등기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오른쪽 위에 맨 103페이지 가서 보시면 한국상법 역시 259조와 260조 규정에서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그 다음에 자녀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먼저 빚 갚고 청산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예, 청산 이전에도 분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청산 끝나고 나면은 분배한다. 예,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녀재산을 주주한테 분배한 후에 청산 등기까지 기간이 실무상 시간이 며칠 안 걸려요. 청산 등기하는 데까지가. 예.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돈을 지급하고 나서 예. 공고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청산 등기 이제 끝나는 완료 등기를 하겠죠. 그 시간 자체가 되게 짧아요. 근데 홍콩은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짧아야 5개월이에요. 짧아야 5개월. 그래서 홍콩의 일반적인 정리인 등록 말소 절차를 크게 보면 세무부에서 청산을 끝내고 노 옵젝션 받고 CR에서의 3개월 그다음에 공고에서 다 5개월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청산 끝나면 홍콩 정부로 가기 때문에 자녀재산을 언제요? 청산 공고 끝나고 나서 청산 끝났습니다. 박수 받기 전에 어떻게 세무 노티스 오브 노 옵젝션까지만 받으면 보내는 게 당연한 절차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여기 주석 한번 볼게요.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실까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자녀재산을 주주로 분배하면 청산 등기까지 기간이 실무상 그렇게 안 길다. 예? 청산 등기나 주주한테 자녀재산 분배하는 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근데 아래 볼게요. 예, 주석 85페이지. 예, 판례에 따르면 청산 등기일이 청산 완료일이 아니고 청산 등기일이 청산 다 끝났습니다. 등기한 게 청산 완료일이 아니고 사실상의 청산 업무가 완료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홍콩에 적용한다면 채무 상환 및 자녀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시점을 청산 완료일로 보는 것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 의견이에요. 한국 상법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등기일이 청산 완료일이 아니다. 실제로 청산 완료가 끝난 게 청산 완료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이 뭐예요? 세무서에도 노 옵젝션 나왔고, 그 다음에 이미 디레지스트레이션 같은 빚을 다 갚았어야 되죠. 예, 그러고 나서 자녀재산까지 보냈다면 그날도 청산 완료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등기일이 통상 청산 완료일인데 법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다? 등기일이 꼭 청산 완료일은 아니다. 사실상 업무가 완료됐다라고 한다면 청산 완료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홍콩에서의 청산 완료일, 청산이 언제 끝난 겁니까? 라고 물으면 법적으로는 예, 청산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레터를 CR에서 받아야지 청산 끝난 건 맞아요. 그런데 근데 우리 이미 한국하고 달리 언제 버려요? 노티스 오브 노 옵젝션 받으면 그때 자녀재산 송금하니까 한국에서는 자녀재산 송금하는 거하고 등기하고 차이가 며칠 안 난다고 말했죠. 근데 여기는 5개월, 6개월 막 늘어져 버리니까 도대체 어느 날에 청산 끝난 거예요? 올해예요? 작년이에요? 내년이에요? 이걸 물어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 의견이라면 청산 끝난 날이 언제입니까? 라면 한국 판례도 그렇고 뭐라고요? 실질적인 청산 업무가 끝나고 빚잔치 끝나고 주주한테 자녀재산 가져간 날이 예 청산 끝나는 걸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최종 법적인 사인 나오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법적인 문제인 거고
청산 완료일을 자녀재산 송금한 날로 봐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래서 두 개 패러그래프 보시면요. 실무 처리에 있어서 자녀재산 송금 후 최소 5개월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 경과되는 경우가 있다. 5개월뿐만 아니라 이슈가 있으면 1년도 넘어가겠죠. 예, 그래서 흔히 하나의 회계 연도가 다분히 하나의 회계 연도를 넘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홍콩 법인이 청산이 언제 끝났는지를 요구를 해요. 예, 근데 그러면 이거 연결 재무제표를 언제까지 만들 거냐? 올해 끝났으면 올해 하면 되는데 내년까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내년까지 연진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지, 그리고 홍콩에서도 연차 보고를 비용이 발생하므로 잔여 재산 분배 이후에도 비용이 발생하므로 청산 완료 기준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예, 헷갈리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당연히 물어봐요. 청산 완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으로. 예. 홍콩에서 채권 재무 정리 및 잔여재산 분배 및 최종 세무계 승인까지 종결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청산 최종 주주총회 일자를 사실상의 청산 업무 완료일로 보는 것이 한국에서 볼 때는 타당한 걸로 보이겠다.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예, 노티스 오브 노 옵젝션 받았죠? 그리고 주총결의 해갖고 CR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신청서 제출하러. 그럼 거기만 하더라도 청산 끝난 거라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의 청산 업무가 완료된 후 CR에서 혹시 존재할 수 있는 이해관계 이의신청을 위한 이의수렴 기간으로 3개월 또는 5개월을 공시기간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라는 거죠. 사실은 언제다? 노티스 오브 옵젝션 받고 주주들끼리 해서 우리 이제 디레규션은 갑니다. 디레지스션 합니다. 해가지고 CR에 찾아간 날, 그날 자체를 갖다가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홍콩 상법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끝났네요. 회사 문 닫는 것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예. 여러분 이제 회사 설립하고, 세금 내고, 개인소득세도 내고, 나중에 회사 문 닫는 것까지 다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예.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아주 뿌듯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질문도 안 하시고 다 이해하는 것 같아서 예, 아주 뿌듯합니다. 훌륭한 제자를 두어가지고. 예, 오늘 이것으로 이제 홍콩의 세법과 상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전화번호 보시고 연락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연락을 해 오시더라고요. 예, 이것으로 홍콩 상법과 세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